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엔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뉴스 브리핑이죠? 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내입니다. 뭐 뉴스 브리핑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본발쯤엔 반말할래요. 존댓말 반말 차이. 뭐야? 아이고. 오늘 얘기해볼 거는 뽑기랑 관련된 얘기인데. 먹는 뽑기인가요? 네? 먹는 뽑기요? 그러면 재밌겠네요. 너무 맛있겠다. 오늘 해주나요, 범래님? 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오늘 해주나요, 범래님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오늘 본발제를 확인하세요. 네네, 본발제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진짜 엉망진창. 진짜 뭐 오프닝이 엉망진창인데 뽑기라고 하면 뭐 그런 거죠. 가챠 같은 거. 그쵸. 말 그대로 뽑기. 가챠? 너무 일본 말 아니에요? 가챠? 그러면 근데 뭐라고 가챠라는 하죠? 거는 이제 거의 고유명사가 된 것 같아요. 일본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그렇죠. 일본어인가요? 가챠가? 가챠 무조건 일본어죠. 그렇구나. 설마 영어 가챠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거기서 온 건 맞아요. 그래? 그 포켓몬스터에서 온 거 아니에요? 가챠. 포켓몬스터에서 포켓몬 잡았을 때 가챠라고 뜨는 그거 아니에요? 나도 나 그거라고 일본어인 줄 생각했는데. 전부 다 일본 말이요? 그냥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모르겠네요. 나도 그거는 진위 여부는 모르겠으나. 본발제에서 들어보세요. 네. 하여간 두 분 뭐 그런 거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 저 그런 거 뽑기 있었어요. 좋아했지. 근데 어떤 뽑기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 뜯는 뽑기 아세요? 종이가 다 걸려 있어. 접혀가지고 하나 뜯어서 딱 열면 몇 등. 그 요즘 친구들 민속촌 가서 한다는 그거. 고조선 시대 아니야? 달랑달랑거리는 뽑기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 약간 capsule 뽑기 같은 거 있잖아. 나도 알아. 동전 넣어서 돌리는. 그거 생각했는데. 오케이. 이 가챠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가챠 형식으로 판매를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 기대의 심리를 자극해서 구매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런 가챠식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이 범래님이 지난 뉴스 브리핑에서 했던 거랑 주제가 연관성이 또 있고 사석에서 안느님이 얘기했던 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브리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어떻게 저희 크레딧을 더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번에 범래님이랑 저랑 둘이서 중국의 2차 공습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테무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내가 없는데 테무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안느님이 나 없는데 테무 얘기를 했어? 나 테무깡 얘기를 했었어요. 역시 기억을 못하는구나. 소름 돋아. 나 테무깡 컨텐츠 유튜브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테무깡이 뭔지에 대해서 안느님이 먼저 간단하게 약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깡이 왜 깡인지 이것도 일본어인가? 아니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깡이 왜 앨범 깡이라고 아이돌들 팬들 사이에서 앨범에 그 자기가 원하는 포카가 나올 때까지 계속 깔 때 앨범 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까는 거라서 깡인 건지 카드 깡 할 때 그 깡인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애초에 깡이 뭐에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테무깡 그러니까 언박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 개 사는 거죠. 테무가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관심 가는 상품들을 한꺼번에 배송을 시키고 그 배송된 상품들 중에서 뭐가 쓸만한지 랜덤 뽑기 하듯이 쇼핑을 하는 게 테무깡인데 테무에서 사는 게 싸면 얼마나 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렴하다의 기준이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합니다. 양말 같은 거 뭐 5개에 2,000원? 5개 2,000원. 뭐 요 정도 하고. 싸진 않은데요.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안경 이런 거 1,000원. 안경 1,000원, 1,500원, 뭐 슬리퍼 1,000원, 아니면 쿠팡 같은 데서 사는 생활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실리콘 매트나 이런 거 몇백 원, 뭐 이런 식으로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송비도 안 붙고 반품도 무료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구조이긴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테무깡 같은 콘텐츠들이 생긴 거고 유튜브에 보면 이미 관련 영상들이 많습니다. 대충 보니까 뭐 한 10몇 개 이렇게 사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한 2-3개 괜찮은 거 나오면은 좀 잘 샀다 하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안느님 혹시 근데 했어요? 아니요. 아직 배송 중이에요? 제가 사실 데스크 테리어를 하려고 저희 집에 이제 두 분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TV가 올려져 있던 장이 있습니다. 네네네. TV를 팔았거든요. 거기를 데스크 테리어를 테무로 하려고.
장바구니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장바구니 배송을 안 담는 했습니다. 단계다. 뭐 이런 소비 행태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테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발을 뻗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무지성 구매하기 같은 게 한국,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틱톡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구매 방식 자체도 쇼핑 콘텐츠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잠깐 보고 사고 인스턴트 형식으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 사람들을 좀 인스턴트 콘텐츠에 중독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는 거, 뭐 쓰는 것까지 이런 생각까지 들긴 했는데 지난번에 범례님이 테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박리담회가 가능한 구조가 결국에는 좀 중국 내수시장 규모랑 관련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도 맞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은 테무가 밑지고 장사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판매자들이 밑지고 판다는 아니고 마케팅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이어서 테무 자체로서는 아직 흑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주문 한 건당 평균 7달러씩 밑지고 팔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내 말이 그러니까 이 화수분 같은 돈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있겠지, 뭐. 근데 이게 밑지고 팔 수밖에 없는 게 마케팅 비용이 작년 2023년 기준으로 17억 달러.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 정도 마케팅에만. 아니, 도대체 무슨 마케팅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 어떤 회사는 매출도 2조를 찍기가 힘든데. 그리고 올해는 지금 예상하는 걸로는 한 30억 달러 정도 쓸 것 같대요. 마케팅에만. 근데 테무 광고가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네. 광고가 온라인상에서도 진짜 많이 뜨기도 하고 왜 얼마 전에 슈퍼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4번인가 광고를 했대요. 거기다 다 썼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쓰는데 몇 억씩인데 몇십억씩인데 거기에서 한 4번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쿠팡도 처음에 초저가 마케팅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시장 장악을 먼저 하고자 하는 거야. 시장을 먼저 먹고 회수는 그 사람들이 테무에 익숙해진 다음부터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덕분에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쇼핑 앱 다운로드 1위였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83%가 이미 테무를 알고 있고 34%는 사용을 해본 적이 있다. 답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테무 앱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18분이나 된대요. 엄청 많이 쓰는 거죠. 하루 평균 18분이면 진짜 쇼핑 앱 치고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게 평균이라는 걸 감안하면 쓰는 사람은 진짜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진짜 많이 쓰는 사람들은 릴스 보듯이 테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보다 8분 더 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아마존보다 앱 체류 시간이 더 길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뭐 가격이 싸고 뭐 배송이 뭐 공짜고 어쩌고 다 사실 아마존이 갖고 있던 그런 특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테무가 더 싸고 뭔가 더 배송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그런가 보네요. 그렇고 또 워낙 가격적으로 그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미국의 패밀리 달러라고 다이소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거든요. 저가 오프라인 매장, 달러샵이라고 하는. 그래서 테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패밀리 달러의 모기업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도 했고 올해 오프라인 매장을 1,000개 닫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범례님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쿠팡이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쇼핑몰 점유율 1위가 쿠팡. 지금 쿠팡. 2위 어딘지 아세요? 2위가 알리바바 아닌가요? 맞아요. 2위가 알리, 3위가 11번가인데 테무가 11번가가 3위예요? 네. 근데 갭이 그게 좀 좀 놀라워. 애초에 1위랑 2위 갭도 좀 크긴 해요. 쿠팡이랑 알리 갭도 좀 알리가 큰데. 그렇게 큰지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난 네이버 쇼핑을 쿠팡 다음으로 쓰는데? 네이버 쇼핑이 그 순위 그 랭킹에 들어있나 모르겠네요. 그게 안 될 거예요 아마. 카테고리가 다르려나?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걸로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쇼핑몰 자체로. 중개업이라서 따로 집계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테무가 지금 4위인데 아마 올해 11번가는 거뜬하게 이기지 않을까. 11번가가 아직 있다는 거가 반전인데 오늘 방송에. 왜요? 왜 11번가 잘 쓰고 있어. 11번가를 잘 쓰고 있다고 솔직히? 아마존 쓸 때. SK 계열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G마켓도 살아있을 거고. 네, 아니 G마켓도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죠.
전 살아있는 건 알죠. 근데 3이라는 게 놀랍다고. 살아있지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인 거지. 오픈마켓을 아직도 쓴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옥션 이런 거. 아무튼 테무가 올해 안에 3위는 찍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서구권에서도 이런 테무의 물량 공세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명분 없이 플랫폼이 잘 나간다고 규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테무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위반 이 명단에 올려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막아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프랑스 하원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패스트 패션 제한법이라는 게 가결이 됐거든요. 근데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패스트 패션 관련 업체는 의류 제품당 5유로씩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심지어는 초저가 의류의 경우에는 판매 광고를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에 패스트 패션이 너무 일조하는 게 크다 보니까 그 규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속내에는 테무나 쉬인 같은 그런 중국 업체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로는 우리 그런 거 아니야. 환경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도 그런 의도가 있기는 하겠죠. 뭐 겸사겸사겠지. 겸사겸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가 있으면 그 해외 사업자한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한대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규제하지 않더라도 사실 테무 관련 논란이 커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관심이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독일에서 테무에서 파는 폴로 셔츠를 한번 검사를 해봤대요. 근데 기준치 4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는 게 검출이 됐는데 이게 여성 불임, 남성 정자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 임신 중에 노출되면 태아한테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테무라는 회사 자체도 되게 베일에 쌓여 있대요. 그래서 더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 테무 모 회사가 판도더라는 중국 이커머스 회사거든요. 근데 이 상장되어 있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회사 정보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회사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상장을 하면 되어 있으면 고시 의무가 있지 않나? 할 텐데.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명확하게 이 회사는 이렇게 돌아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재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겠냐. 그리고 전 그거 샀는데. 뭐야? 마이너스예요. 핀더더? 네. 샀는데 마이너스라고? 근데 이 펀더더의 테무가 탈퇴도 쉽지 않다 그러고요. 테무에서 탈퇴하는 게 쉽지 않다. 저도 뭐 가입해봤고 뭐 봤는데 뭐 완전 그냥 무법지대. 뭐 예를 들면 팝업이 떠요. X가 없어 끝까지. 그러니까 룰렛이 돌아가는 팝업이 뜨는데 팝업이 원래 그래도 5초가 지나면 X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X가 안 뜨고 무조건 봐야 됩니다. 나의 룰렛을 지네가 돌려주는데 그 결과를 봐야 돼.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테무 가입하고 나면은 광고 메일이나 스팸 메일 같은 게 엄청 많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진 않았나요? 체감을 못했던 게 항상 오기 때문에. 이게 더 많아지는지 적은지 모를 정도로 많이 와서 할 수 없다. 약간 뭐 이런 인식들이 퍼지면서 이런 인식이 계속 퍼져서 고착화되면은 확장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케팅 빨로 어떻게 키우긴 했지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되다 보면은 더 커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미친 마케팅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테무 잘 될 거 같나요? 왜냐면은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왔지만 그 엄청 국내 유명한 카페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계시냐면 셀러들, 쿠팡에서 뭐 파시는 분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부업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눈팅을 하면은 다 죽는 소리밖에 안 하세요. 그리고 테무 욕하고 국가 욕하고 테무 안 막아준다고. 근데 체감상 그 소비가 엄청 줄었대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테무 유행 이후로 그런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뭐 테무 때문이다라고 그분들도 뭐 정확히 찾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런 글들 있죠.
여러분들 저만 안 팔려요? 저 이번 달 진짜 하나도 안 팔렸다. 근데 그런 글들이 수두룩 빽빽에다가 테무 얘기가 섞여 나오는 거지. 테무에서 다 요즘 구매를 하더라. 근데 쿠팡에서 파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테무 그런 거 떼와서 파시는 분들이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도 파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더 가격 안 붙이고 테무에서 사겠다.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면. 우리가 쿠팡에서 산다고 국내산인 거 아니잖아요. 그치. 뭐 퀄리티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뭐 그래도 소비자로서 약간 유의하면서 지켜보는 게 근데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있어야 돼.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마인드는 항상 있어야 되고 심지어 내 몸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 이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특히 뭐 아기용품이라던가 이런 거는 더 그런 거 거기서 사 미쳤어. 절대 안 되지.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먹는 것도 그렇고 미쳐버린 고물가 시대 때문에 쉽게 불이 꺼지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